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최근 혼잣말 산책에서 심리극 연출자 훈련을 위한 연출과정 척도 연구라는 논문에 있는 100가지 항목 중 50가지를 선별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극 연출자 훈련을 위한 연출과정 척도 연구에 나온 100가지 항목 모두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처는 2000년에 발표된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최윤미 선생님의 심리극 연출자 훈련을 위한 연출과정 척도 연구입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모든 항목은 인공지능 성우가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연출자는 충분한 웜업을 통해 참가자들이 참여할 준비가 되게 하였는가? 2번. 연출자는 집단 응집력을 만들어 건설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는가? 3번. 준비 단계에서 작업 내용은 적절히 선택된 것이었는가? 4번. 준비 단계에서 할 과업의 지시가 분명했는가? 5번. 준비 작업 후에 연결이 적절했는가? 6번. 연출자는 집단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주제가 발전되도록 집단을 적절히 도울 수 있었는가? 7번. 집단 모임이 시작될 때 집단의 역동을 연출자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는가? 8번. 연출자 자신은 연출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는가? 9번. 주인공 선정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10번. 주인공을 원하는 잠재적 주인공을 배려하고 돌보았는가? 11번.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시간 배분을 염두했는가? 12번. 무대, 즉 극을 할 공간이 적절히 준비되었는가? 13번. 치료적 동맹 혹은 관계는 맺어졌는가? 14번. 치료적 계약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15번. 준비 작업을 통해 단순한 관객의 입장에서 주인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16번. 시간적 측면에서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게 적절한 시간 동안 주인공과 대화 인터뷰를 하였는가? 17번. 주된 주제 혹은 초점이 될 만한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였는가? 18번. 주인공 스스로 탐색하고픈 주제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는가? 19번. 관심을 가진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았는가? 20번. 주인공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알아차렸는가? 21번. 드러낸 혹은 증상을 나타내는 여타 임상적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하였는가? 22번. 준비 단계에서의 작업과 주인공의 주된 문제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첫 장면이 설정되었는가? 23번. 이후의 장면들은 적절히 이어졌는가? 24번. 극에서 이루어진 장면들의 각 시기는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25번. 극중 장면들이 이루어진 장소는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26번. 상징이나 꿈 등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상징적 장면들은 적절히 무대에서 표현되었는가? 27번. 연출자는 집단이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분위기를 포착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28번.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조명과 음향을 적절히 사용하였는가? 29번. 관련 있는 사물들이 바르게 사용되었는가? 30번. 장면들 간의 연결이 올바르게 다루어졌는가? 31번. 집단이 주인공의 행동을 충분히 보고 들을 수 있었는가? 32번. 행위로 표현하기에 적절하도록 무대를 사용하였는가? 33번. 장면이 바뀔 때 무대를 적절하게 정리하였는가?
34번. 관련 단서들을 적절히 파악하였는가? 35번 보조자들을 적절하게 선택하였는가? 36번. 보조자들이 맡은 역할에 적절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시를 하였는가? 37번 연출자와 주인공의 연장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조자를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38번. 역기능적인 보조자를 재치 있게 내려보냈는가? 39번 보조자들은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되었는가? 40번. 연출자는 중요한 단서를 인식하고 중심 주제를 파악하여 이를 행위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는가? 41번 주인공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행동하도록 지시받았는가? 42번. 주인공은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 집단 앞에서 그 일을 보여주도록 지시받았는가? 43번 저항을 알아차려 극을 하기 전과 극 중간의 저항을 구체화하여 해결하였는가? 44번. 잉여 현실 이전에 일단 현실을 분명히 하였는가? 45번 여러 차원의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 등이 적절하게 변별되었는가? 46번. 여러 차원의 현실 차원, 즉 주관적, 객관적, 잉여 현실 등이 적절하게 변별되었는가? 47번 주인공이 경험의 세계로부터 이 경험이 의미하는 상징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움받았는가? 48번. 사건과 장면들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었는가? 49번 역할 바꾸기 기법이 바르게 활용되었는가? 50번. 분신 기법이 바르게 활용되었는가? 51번 거울 기법이 바르게 활용되었는가? 52번. 독백 기법이 바르게 활용되었는가? 53번 기타 여러 기법, 이를테면 꿈작업, 원리극, 마술가게, 최면극, 그리고 역할훈련 등의 보조적인 방법들이 바르게 활용되었는가? 54번. 극이 주변의 문제로부터 중심 주제로 이동해 왔는가? 55번 연출자와 주인공의 신체적 접촉은 적절했는가? 56번. 연출자와 주인공의 템포는 같이 진행되었는가? 57번 추상적인 것들이 바르게 구체화되었는가? 58번. 주인공의 욕구에 알맞게 적절히 최대한 표현되었는가? 59번 정화는 적절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60번. 정화는 충분히 되었는가? 61번 주인공은 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완성할 수 있게 격려받았는가? 62번. 통찰은 옳게 왔는가? 63번 새로운 행동들이 바르게 제시되어 훈련되었는가? 64번. 집단이 함께 몰입되도록 연출자는 집단 전체를 염두에 두고 집단원들과의 접촉을 계속했는가? 65번 주인공이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되었는가? 66번. 사이코 드라마가 이미 짜놓은 계획 혹은 각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67번 극이 환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로 돌아와 끝났는가? 68번. 극이 지금 여기로 돌아와 끝났는가? 69번 주인공이 극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역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났는가? 70번. 집단이 적절히 제안하도록 격려했는가? 71번 집단 모임이 끝날 때 끝났다는 것이 충분히 인식되었는가? 72번. 연출자는 주인공이 그 모임에서 나온 자료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왔는가? 73번 미래에 탐색할 거리에 대한 힌트들이 있었는가?
74번. 연출자는 집단의 건설적인 반응 혹은 대안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게 격려하였는가? 75번. 주인공은 다음 회기에 다시 집단에 올 수 있도록 충분히 도움되었는가? 76번. 주인공의 회복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욕구는 만족되었는가? 77번. 극에 대하여 나누면서 관객이 경험한 정화가 통합되어 정리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가? 78번. 보조자 아들이 극중 역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배려했는가? 79번.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했는가? 80번. 집단이 솔직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가? 81번. 연출자는 좋은 의미의 충고나 해석으로부터 주인공을 보호할 수 있었는가? 82번. 연출자는 집단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는가? 83번. 연출자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요청했는가? 84번. 연출할 때 분명한 근거, 이론적 가설이 있었는가? 85번. 연출자는 자신이 한 작업에 대하여 건전하게 평가할 수 있었는가? 86번. 지시나 개입이 분명한 언어로 전달되었는가? 87번. 전이 문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는가? 88번. 역전이 문제가 적절히 처리되었는가? 89번. 연출자는 윤리 규정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90번. 연출자는 주인공을 공감적으로 이해한 듯한가? 91번. 연출자는 이야기한 바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었는가? 92번. 연출자는 주인공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93번. 연출자는 주인공이 말 속에 함축하여 전달한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는가? 94번. 연출자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적절한 시기에 확인하였는가? 95번. 연출자는 자신이 이해한 바를 확인하고 잘못 이해하였을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었는가? 96번. 연출자는 지지와 직면에 적절히 균형을 맞추었는가? 97번. 연출자는 집단 지도자로서 잘 기능했는가? 98번. 연출자는 집단을 이끌면서 집단이 원하는 바에 맞추어 나가는 역할을 적절히 균형 있게 해나갔는가? 99번. 연출자는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가? 100번. 연출자는 사이코 드라마 방식이 가진 잠재적 힘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았는가? 이상 100가지 항목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100가지 항목 중 일부 문항에 대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짧은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100가지 항목을 읽으면서 심리극 진행자의 강한 권위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경 쓸 것이 많고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항목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슈퍼바이저의 독특한 성향을 잘 맞출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가지 항목에 외국 심리극 권위자의 관점이 많이 반영되었는지, 국내 심리극 권위자의 관점이 많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항목에는 누군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향이 반영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건설, 분명, 충분, 적절이었습니다. 저는 기회된다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수평적인 토론을 전제로 하여 심리극 스태프들이 생각하는 건설, 분명, 충분, 적절이라는 단어에 대한 원리극 진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위한 점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극 연출자 훈련을 위한 연출과정 척도 연구라는 논문에 실린 100가지 항목 소개, 그리고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